2013년 복학하고 졸업하고 원서를 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그렇게 되었다. 인턴으로 시작한 새 직장 생활은 한껏 간지를 뽐내는 내 양복핀만큼 눈부셨다. 하지만 화려한 새 책자는 다음 장으로 잘 넘어가지지가 않았다. 표지는 그럴싸한데 다음 장이 없다.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나는 계속 계약직이었다. 나랑 같이 입사한 놈 중 하나가 6개월이 되자 정직원으로 계약을 했다. 1년이 되었을 때 알았다. 부장님과 그놈의 아빠는 친구였다는 것을. 혈혈단신 상경에서 서울의 그 어떤 어른과도 안면이 없던 나는 왠지 수많은 입사원서 사이에 거꾸로 끼워 넣어진 꼽사리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1년째 다른 인턴이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걸 보고서 나는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냥 수학 강사하던 알바로 돌아갈까? 워킹 홀리데이가 답일까? 야채 트럭을 몰까? 한강가에 앉아 아무리 숨을 쉬어도 그 한숨이 끝나질 않는다. 어느 날인가 선배 형이 전화를 했다. 야 임마, 너 많이 힘드냐? 왜요? 너 자식아 아직도 그 삐딱한 성깔머리 그대로냐? 일을 깔끔하게 하고 스마트하다는 소리를 늘 들어왔던 내가 성깔머리가 문제되었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야, 다 티날걸? 너 우리 회사 면접 왔었냐? 면접 대기실에 앉아있던 거 우연히 봤어. 그 화난 듯한 표정을 보고 내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물하면 빠지지 않는다고들 했는데 내가? 인상이 그랬어? 이 지독한, 독한 서울 생활이 내 인상도 바꿔놓았나 보다. 그리고 아무 뒷바라지도 못해주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내 뒤에 후광으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었네. 날 비춰줄 거울은 어디 있으며 나에게 신통한 조언을 해줄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나 같은 촌놈은 혼자만 똑똑하고 성질은 더러워진 이 뾰족한 촌놈은 어쩌란 말이냐.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열정 상담사 패널 플러스 열정 청년들 함께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주제로 이렇게 녹음할까 하다가 이제 면접과 자소서 이야기를 해보자. 저희 이 패널들의 상담 컨셉은 편안하게 해야 된다. 네, 서로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편한 주제로 그렇게 얘기하자는 컨셉으로 시작해서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자기 근황과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없기 때문에 아무나. 네, 먼저 하시죠. 네,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보입니다. 네, 아이들 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놀이 수업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 놀이 수업이 뭔가요?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신체 발달이나 여러 가지 발달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놀이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그래서 어머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조금씩은 그래도 같이 어머님이 도와주시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두루두루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지가 조금 돼서 강사 교육을 또 하다 보니까 강사 교육을 하면서 스피치에 좀 관심이 생겨서 스피치 관련한 교육도 조금 받으면서 같이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백수 생활로 지내고 있는 백수 생활을 또 그래도 즐겁게 좀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놀이를 같이 하다 보면 마스크를 끼고 하는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은 4세 이상은 마스크를 끼고 하라고 조금 부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하는 아이들이 좀 계속 불편해하니까 네. 벗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강요까지 못 하다 보니 어머님들이 그래서 이제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침체기죠. 이쪽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좀 힘드십니다. 네, 시간제 계약직으로 계신 분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이제 그쵸. 정말 그쵸. 엄청나죠. 맞습니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막 뭐 면접 때 네. 자기 소개하듯 준비해오라 해서 조금 써봤는데 오. 네, 써온 거 읽는 수준에서 벌써 탈락이잖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아 준비성이 높은 점수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된다. 네, 기대하지 마세요. 네, 제가 기대를 실망시키는 캐릭터라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는재미 연구소 대표로 일하고 있는 슝슝입니다. 늘 이제 면접 자리에 나오면 즉시 전력이 되는 상담사라고 저를 소개하는데요. 팟캐스트에 참석하자마자 당일부터 이제 전구 위치 바꾸고 이렇게 마이크 세팅하고 이런 걸 즉시 도움이 드리고 맞아. 이런 즉시 식으로 전력. 뭔가 이제 전문 영역에서는 이제 빌빌대지만 여러 가지 즉시 세부적인 것들 챙기는 거 잘하는 사람,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 네. 맞죠. 예, 슝슝입니다. 네, 지금 주 4일로 기업에서 사내 상담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는 재미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심리 상담을 기반으로 뭐 타로 카드, 보드 게임, 글쓰기를 접합한 그런 소그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미입니다. 아까 이제 눈이 작아서 산화밖에 못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멘트. 맞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다 다시 네, 하니까 이제- 느끼하고 감미롭게. 그래서 우리 아무도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은 것처럼 네, 보여요. 다시 큐. 네. 아우 제가 다 울거리네요. 눈이 작아서 사랑밖에 못 보는 남자 라미라고 합니다. 제 작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별칭이 동그라미인데요. 이제 줄여서 라미라고 하거든요.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이제 슝슝님이 가진 좋은 거를 원희님한테 전달하고 원희님이 가진 좋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또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전달하길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뿌려주기도 하는 사랑의 역할을 하고 유통업자.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라미님이 없으면 사랑중개업자. 라미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여기가. 네. 물론입니다. 근데 온도를 조절해 주세요. 썰렁하게 했다, 막 높여줬다. 네, 저는 손이 하나 부족합니다. 네. 겸손. 이러실 건가요?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네,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아, 네, 이렇게. 온도 내려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돌입니다. 이제 막 대학원 첫 학기를 시작한 상담 꿈나무고요. 시작인 만큼 되게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왜 웃으시죠? 꿈나무라는 표현이 너무 오랜만에 땀 흘려서. 네. 네. 중간에 끊겼어. 아무튼 저는 되게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들이 이제 막 불꽃처럼 막 눈앞에서 펼쳐지도록 돌에서 차돌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까 하고 있어요. 그게 일단 제 1차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차돌은 부딪혀서 불꽃이 나는데 너무 공격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딪힘보다 약간 만남? 이 만남으로 이제 불꽃을 피워낼 아주 따뜻한 차돌이 될 거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왕이면 돌 중에 돌은 또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날까지 조금 재밌게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말로는 꿈나무라고 하시는데 뭐 하시는 내공이나 분위기는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네, 느티나무 분위기. 네. 소나무. 소나무. 늘 풀어. 불려면 본인이부터 타잖아요. 네.
네. 오늘 막 소개만 해도 너무나 재밌네요. 시간이, 오프닝으로 시간이 엄청 갔는데. 또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하게 되면은 또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니까 당분간은 계속 소개를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는 이원이고요. 이렇게 같이 녹음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이원희 공감 컴퍼니라는 상담소를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이 팟캐스트 이름은 평범한 상담소입니다. 네, 상담은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상담 많이 하는데 그 팟캐스트를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글쓰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랑 뭐 청년 집단 상담 이런 거 하니까 개인 상담도 하는지를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 상담이 메인이고 사실 그 일이 주인데 다른 일들은 정말 좋아서 하는 일. 네. 부업 때문에 더 바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렇게 멋진 네 분의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셨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요. 방송이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면접에 관한 내용들을 엮어서 진행할 생각인데요. 1부는 사랑하고 일하고 일하고 사랑하라. 그 영화 인턴에 처음 나오는 구절을 따서 그 일부 제목을 달았고요. 그게 프로이드가 한 말이라 그랬는데 프로이드가 사실 일 사랑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일 사랑 놀이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놀이 부분을 좀 부각하기보다는 요즘에 뭐 많은 프로그램이 잘 놀아야 되고 힐링해야 된다 할 때는 놀이 부분을 강조해서 막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일과 사랑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냐가 이제 또 그 포인트다 보니까 이렇게 일하고 사랑하다를 딱 그 줌업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이 벤 휘테커가 좀 자기를 소개할 때 이 구절을 들어서 자기의 소개를 이어나가는 그런 또 재밌는 내용의 영화 인턴을 저희가 시청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영화 인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줄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인턴은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의 성공 신화를 이룬 줄스, 앤 해서웨이로 나오는 그 대표가 회사의 모든 업무에 열정적이고 바쁘게 살면서도 또 체력 관리를 위해서 사무실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보이면서 야근하는 직원을 챙겨주기도 하고 고객을 위해 박스 포장까지 직접 하는 아주 열정적인 젊은 여성 CEO로 나오고요. 한편 수십 년 직장 생활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 경험이 무기인 만능 70세의 벤, 로버트 디니로가 맡았죠. 벤이 인턴으로 채용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아주 짧고 굵게. 네. 좋은 영화. 네, 좋은 네. 영화. 아주 좋은 영화죠. 네. 그러면 여기 감독분이 정말 이렇게 포인트를 또 잘 살려서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 감독이시더라고요. 네. 한번 감독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성 감독인데 이제 여성이란 말은 빼고 그냥 감독이라고 네네.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낸시 마이어스라는 감독은 되게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했고 연출도 되게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뷔작은 일단 이게 물론 시점의 변화가 있긴 한데 페어런트 트랩이라는 이제 가족 코미디 영화로 감독 데뷔를 했고요. 조금 이제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좀 연로한 분들은 와디빈 원트 그렇죠. 요즘 친구들은 잘 알기 어려운데 연로하신 멜 깁슨 네 맞아요. 네.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영화랑 아주 꿈나무라. 네 꿈나무라. 그다음에 이제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로맨틱 홀리데이 등등 되게 많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특징을 잡아보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인턴에 정말 잘 드러나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 자체가 30대랑 70대 두 세대를 이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낸시 마이어스의 영화는 이제 각 세대에서 느끼는 고민과 불안을 먼저 다루고요.
그다음에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어떤 사람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거기 나왔던 배우들 혹은 세대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편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어쨌든 영화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네, 하세요. 네. 재밌네요.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요. 다음 얘기가. 그리고 이제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특징은 이게 중장년층의 역할이 조금 더 강조가 되긴 해요. 그래서 뭐 로버트 드니로, 메릴 스트립, 스티브 마틴, 뭐 다이앤 키튼, 알렉 볼드인, 잭 니콜슨 이렇게 조금 유명한 중년 배우들이 되게 감초 같은 역할도 하면서 극을 되게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이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제가 한번 오늘 소개하는 김에 따라가 봤는데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꿈나무에서 이제 되게 큰 어른이 되었을 때 저기 나오는 저런 배우들이 저런 역할 같은 그런 할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이 페어런트 트랩부터 지금까지 영화들을 보면은 젊은 층 어린 친구들부터 되게 중장년층까지의 감수성을 아주 모두 조화롭게 다루는 감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가 진짜 막 싹 되네요. 네, 속속 들어옵니다. 네. 네. 다시 보고 싶은 영화도 막 지나가고. 네. 감사합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는 영화 되게 좋아해요. 영화. 우리 영화 계속 해야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장인물 소개를 또 해주실 건데 이 영화는 되게 그 등장인물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화려하게 너무 많지도 않으면서 영화가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간 영화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등장인물 소개도 이어서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네, 줄스 오스틴. 줄스 오스틴. 그럼 다시 또 제가 네, 조금 더 이어가주세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줄스 오스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개월. 네. 이걸 숫자로 말하기 좀 힘들어서 네, 괜찮아요. 1년 6개월. 네. 그죠? 1년 6개월 만에 이제 회사를 성장시켰고요. 그러면서 200명이 넘는 직원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가예요. 그리고 되게 패셔너블하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히 판단하자면 원래 이게 충족평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그런데 이제 감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자신의 강점을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영화 내에서 보면은 되게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혼자 진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업무량을 의외로 되게 순발력 있게 해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따뜻함이랑 섬세함을 조금 갖추고 있다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속속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극적인 흐름을 위해서 조금 어떤 일부 사람한테는 약간 소홀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엄마한테 되게 대충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또 그 소홀함도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줄수랑 관련된 사람들은 200명이 넘잖아요. 가족을 포함해서.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고 그럼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이걸 모든 걸 다 완벽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갖추고 있는 어떤 흐름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사업가고 누군가한테는 바쁜 딸이고 또는 엄마이고 또 아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24시간 안에 다 해내고 있으니까 저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유리천정이란 말을 그냥 어떤 여성 사업가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회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정말 많겠구나. 한두 가지가 아니겠구나. 근데 그 어려움이 잘 안 느껴지게끔 되게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멋진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그다음에- 소개가 부담이 좀 네. 되시겠어요? 네. 일단 목소리부터 부담이 됩니다. 벤 피테커, 네. 로버트 드니로 그럼 저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 위테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멋있게 늙고 싶은 그 저희의 표본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으로 40년 동안 전화번호부 회사에서 판매 및 광고부 부사장으로 일을
했다고 나오고요. 또 멋지게 노예 삶을 준비하고 산다고 저는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외로움이 좀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참 인상도 좋고 경험이 풍부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가 아들, 딸보다도 어쩌면 더 어린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배울 것들이 이제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다든지 메일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안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배는 새로운 것에 대한 겸손을 좀 보이면서 배우게 되고 또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정말 큰 어른으로 다가가서 그 상담해주는 모습들 좀 이제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그 회사의 인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인싸. 참 진짜 멋있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으로 영화 내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아까 감독 소개에서 해준 것처럼 이 중년이 어떤 문제 해결의 지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준 네, 그런 새로운 인물. 그리고 너무 로버트 드니로가 그 멋진 모습으로 또 늙어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른 모습들도 많은데 저렇게 멋져 주셔서 계속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펫에 대해서 네 앤더스 홀룸 예, 네. 맷입니다. 맷. 아, 네, 예. 맷, 펫이래. 네, 맷. 네. 미안해. 미안해. 맷. 네. 예, 그 줄스의 남편이고요. 네. 앤더스 올룸이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 부인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심심하고 외로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람이 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바람 피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저는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알게 되죠. 이제 그 이 주인공 주리. 예, 네, 줄스. 예, 줄스가 결국 알게 되는데, 네, 그래서 줄스가 이제 회사를 다른 경영진한테 맡기고, 자기는 집에 들어와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좀 안타까웠어요. 맞아. 예, 그런 게 이제 뭐 상담에서도 많이 그런 분들이 오시고, 또 뭐 40대 위기, 다들 일이 바쁘기도 하고 아이 키우느라고 바쁘기도 해서 이제 정작 부부관계는 없고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데 요즘에 그런 미국에서도 이 줄스와 네. 이 매트는 또 그런 바쁜 상황이니까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냥 너는 너의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점은 멋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네, 저 제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원래 그 또 막 이 줄이 벤한테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 남편이 나보다 더 잘 나갔었다고. 네. 그런데 자기 일을 접고 나를 후원해줬다고. 보통 남자는 아니었죠. 그쵸. 우리는 네. 중간에서 봐서 만약에 이제 애 보고 바람난 걸 보면은 아유 뭐야 그랬을 텐데 글만 보면 그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대단한 네. 거죠. 자기가 잘 안 나가면 모를까 이제 가끔 그 육아를 전담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누구의 연봉이 더 높냐, 누가 더 오래 다닐 것 같냐. 그래서 그냥 딱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해서 여자가 가는 게 더 낫고 남자가 또 애를 더 잘 보는 게 나아서 그 잘 볼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집도 있는데 여기는 그걸 결정할 시점에는 남자가 훨씬 잘 나갈 가능성이 높았고 이 사업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였는데 그 결정 어떻게 했을까 굉장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는 카메론 이제 네. 카메론이라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 네. 되게 매력적인 쌍꺼풀을 가지고 이제 줄스가 정신없어 할 때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네. 그 2인자 역할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고요. 뮤지컬 배우기도 하고 커밍아웃한 게이이기도 합니다. 네, 영화에서는 정말 야 이런 2인자 이런 서포터를 내 옆에 두고 싶다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줄스가 굉장히 바빠서 이미 얘기했던 것도 까먹고 또 이제 줄스가 사장이니까 아니라고 하고 막 이래도 화를 절대 안 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삐지거나 또 말을 안 하거나도 아니고 차근차근 자신의 그 주장이나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줄스가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하면 네가 말한 그 이유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대립되는 주장도 아주 부드럽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실 줄스는 한 명만 필요하지만 이런 카메론 같은 사람은 많이 있을수록 저는 그 커뮤니티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준비할 때 있었는데 저는 카메론이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네. 진짜 완벽한 정말 그 그림자 같이 이 줄스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이나 이런 것들도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줄스가 갖지 못한 보완점을 완벽히 갖춘 그러니까 남자여서 또 여자가 볼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이제 여자로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커버해 줬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그 벤이 또 그 부분을 메꿔줬지만 스타트 할 때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랑 할 생각은 없었잖아요. 네, 줄이.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자기가 편히 같이 갈 수 있는 이 파트너를 어떻게 구했나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시작할 때 그냥 아줌마였다 그러잖아요. 그냥 주방에서 생각해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놀랍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오나라는 또 그 분이 나오세요. 되게 매력적인 이 마사지사시고 연배가 되게 있는데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입사해서 첫날 왔을 땐가 피오나가 가방 메고 들어갈 때부터 이 벤이 그 분을 흘끗 이렇게 시선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네 다른 아주머니가 계속 밥 먹자고 했을 때 끄떡도 안 하던 벤 아저씨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끝에 이제 이 그 피오나랑 다시 그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해서 스토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피오나나 벤이나 노년의 자기 삶을 좀 나름의 이제 독립적으로 그 주도적으로 잘 이끄는 그런 그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 그리고 외모도 이상적이고 두 분 다 맞아, 어떻게 맞아. 저렇게 뭐 젊은 사람보다 더 멋있을 수 있을까 여자분도 그렇고 영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네, 등장 인물들이었습니다. 네, 영화 거의 많이 보셨겠지만 또 다시 한번 봐도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대사 포인트가 좀 또 달라지는 맞아. 그런 부분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이제 세대를 관통한다는 그런 그 뭐지? 예, 하여튼 그런 능력이 여기 잘 드러났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죠. 네, 좋습니다. 네. 그 제이슨이랑 데이비스는 네. 네 해주시면 네. 그래요. 네, 이 좋죠. 불쌍한 두 친구가 이제 또 영화 속 감초 같은 역할이었어가지고 이제 넘어가면 또 그들이 아쉬워할 수 있죠. 네, 감초인데. 그래서 제이슨은 일단 되게 막 엄청난 비중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영화가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때마다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되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내용 요약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제이슨이 자연스럽게 대사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뭐 이런 사건들을 이랬고 이런 상황이다 하기도 하고 조금 코믹한 요소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막 직접 웃기기도 하고 막 문 잠가놓고 막 음악 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없었다면 이거 영화 조금 심심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데이비스는 약간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손 많이 가는 남자. 그래서 이제 막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일이 정말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어리숙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 이제 벤이 자신의 집에서 같이 좀 지내자고 하면서 뭔가 이제 룸메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벤을 중심으로 이제 제이슨이랑 데이비스가 모여서 되게 유쾌하고 재미난 그런 시너지를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감초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이슨이 또 이제
그 줄의 비서에게 차였을 때 또 결정적인 네 또 충고를 해주잖아요 제이슨한테. 네가 그래서 그 멘트를 말로 했냐? 맞아요. 그랬는데 뭐 수만 통의 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 말해야겠군요 하고 가고 또 그 둘도 네. 결국에 잘 되는 네. 네 재밌는 영화네요. 그곳에 네 마음에 남는 장면 대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랑 눈이 딱 마주치셔가지고 아. 네. 브라보. 또 돌림 당하셨어요. 아니 뭐 그런 리더는 없어요. 네, 저는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줄스 이제 대표가 힘들어할 때 벤이 1년 반 전에 혼자 창업해서 직원 220명의 회사로 키운 게 누군지 기억해라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남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 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될 거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요소구나라는 거를 좀 보면서 그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가 힘들어할 때마다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전 대사였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 명장면은 저는 인턴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되게 사소한 것들에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제 감독이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인턴은 보통 생각하면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경험이 많은 또 이제 그 인턴이 들어왔는데 역설적으로. 근데 거기 와서 또 중요한 일은 안 해요. 뭘 치우고 그냥 주변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대표가 못 알아줬을 때 다독여 주라고 하고 그냥 그런 운전도 하고. 네, 요소들이 그 회사를 키워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틀을 잡아줄 때 작은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를 좀 저는 보여주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중요한 사람은 없고. 네네네. 어머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되게 그 줄스랑 벤이 그 여행 아닌 출장 여행을 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줄스의 침실에서 이제 힘들었던 얘기를 막 하고 나도 알고 있다 하고 막 줄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불안해하면서 줄스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혼자 묻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벤이 나랑 몰리랑 같이 묻히면 돼요. 묘지도 이미 장만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줄스가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거절하거나 아이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소울메이트 되기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혼자 묻히고 싶지 않다가 정말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에 대한 대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취업하고 싶은 것도 어딘가에 소속되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도 그렇게 진짜 애쓰는 것도 사실은 다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극적으로 혼자 묻히고 싶지 않다는 말로 표현하는 장면, 저는 그게 아 우리가 전부 다 혼자 될까봐 이렇게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번아웃 되고 완전 내가 없어질 만큼 맞추려고 하고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장면 대사라서 전 이걸 골라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 확 가라앉죠. 제가 이런 역할을 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그리고 거라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같이 묻히기로 한 사이 아니냐 뭐 그런 대사가 있지 않았어요? 그쵸. 그것도 있고 네. 전데 약간 분위기 깨는 느낌으로 네. 갑자기 떠오른 건 그 소나기를 패러디한 거였는데 전지현이 네. 죽기 전에 차태현을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야 같이 죽어 하고 갑자기 딱 떠올라가지고 네. 아, 역시 네, 온도를 높여주셨어요. 선배님으로 냉탕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냉탕 온천을 왔다 갔다 흥나무 하는. 선배님. 건강해지겠어요. 네. 그 선배님의 그 청아하고 이렇게 내공 있는 음.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선생님의 선배님, 선생님까지 아이고. 왔다 이제. 이게 말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아. 느낀 느낌이에요. 근데 목소리 선배님? 좋은 분은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의 소울메이트가 또 되시려나. 분위기가 아주 그냥 같이 내가 묻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슝슝님 바라기였는데 네. 또 이제 멋진 분이 또 등장하니까 제 아.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디 옆에 누울까 지금 묻힐까 지금. 여기는 형하고 형아. 여기 좀 네. 사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왠지 선생님? 선생님 선배님 명대사 어떤 아이고. 인상이 나오셨는지 네. 한 말씀 정말 해주시죠. 네. 묻어버리고 싶네요. 저는 안 묻힐래요. 이제 꿈나무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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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사는 아직 그랬고요. 그냥 장면이 조금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벤을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되게 의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표정이 있어요. 되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알겠어요 하는 그런 표정이 저분은 어디서 저런 여유가 있을까, 저런 의연함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벤이 아무래도 그 맷이 바람 피는 걸 목격하고 다음 날 되게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연함을 잃은 듯이 얼굴이 좀 빨개지고 막 옆에 사람들이 와서 괜찮냐고 막 물어보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흔들림 없이 어떤 일도 그냥 가볍게 웃거나 살짝 한숨 쉬고 이렇게 일을 도와줬다면 그때는 되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벤이 스스로 자기가 아니라 남의 삶에 대해서 좀 어두운 부분을 좀 목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나 막 그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혹은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요게 아마 요렇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막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서 이렇게 나이 들고 되게 경험 많고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 분조차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구나. 저 사람조차 저런 멋있는 캐릭터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답함도 느끼고 되게 힘들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인상 깊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적이기도 좀 했어요. 네. 원래 같으면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 다 할 줄 알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막 심장 안 좋다고 네. 혈압약 먹어야 된다 막 이러는 거 보고 진짜 힘든 일이구나 이런 게 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계속 막 할 말 할 듯 말 듯 계속 이러잖아요. 조심스러워 보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은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줄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막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딱 하나 시간상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짠했던 대사가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라고 벤이 줄스를 위로하면서 딱 하는 말인데 이 대사가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 그 말 들으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당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벤이 줄스에게 왜 위로하는 웃으시는지가 장면이 시간 없어서 질문하세요. 그럼 누가 빨리 대답하죠. 아니 네. 방송 때문에 갑자기 질문하시는데 당황스러워. 우리 형아가 빨개지시는데 이게 좋습니다. 네. 하트가 살아있는 남자. 네. 심장이 잘 도는 남자. 저 말하셨습니다. 따뜻하게. 하트 두 개. 네. 네. 불꽃 심장. 질문이 뭐였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벤이 줄스에게 얘기를 어떤 느낌 했는데 있으세요? 그 장면 어떠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가족이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나쁜 의도는 없었고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너무 좀 이렇게 추락하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독여줬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그냥 저는 그런 뉘앙스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도 느껴지기도 하고. 네네네. 네. 그래요. 우리 네. 선배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 장면에서? 저는 닭살을 이게 옆에 계신데 되게 멀리서 저한테 질문하고 톡 어떻게 빠지시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네.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예리하시다. 저는 그럼 그 말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네. 그 말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브라보님이 하셨던 말이랑 비슷한데 되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되게 그 순간순간 몰입해서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들이 어쨌든 간에 결과는 가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당신은 늘 행복해야 된다. 오히려 되게 의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라. 너가 너무 바빠서 놓칠 수는 있지만 너는 원래부터 행복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지금도 이미 행복하다라는 걸 좀 깨우쳐주는 느낌? 네. 약간 알아차리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아니었을지. 네. 아, 생각이 역시 드네요.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갑자기 네. 드는 게 배는 이제 또 자기 아내를 잃은 역할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인생을 40년 동안 일도 해봤고 그런 아픔도 경험해봤고 그런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뭔가 위로였던 것 같아요. 얘기를 또 네. 듣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저한테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인턴이라는 게 네. 이제 이 줄스가 인턴은 아니고 사장이 CEO지만 사실 인생으로서는 인생살이로서는 인턴처럼 되게 초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메시지처럼 저도 서투르지만 이제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꼭 뭐 뭔가 잘해야만 행복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서툴러도 괜찮아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제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분들도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영화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네, 라는 멘트로 네. 예. 이번 1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또 하고 싶은 얘기 계속 더 하시자고 해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시간상 네. 일단 여기서 끊고 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나는 당신의 세계를 배우러 왔어요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